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12일 하루에만 산불 2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 산불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12일 오전 10시 18분쯤 양양군 현북면 장리에서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속 농막에서 난 불이 주변 야산으로 번진 겁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금산, 10일 경북 포항, 9일 경남 양산 등 연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고 지난 7일 경북 경주에서 난 산불은 사흘간 산을 태웠습니다. 낙엽이라든지 솔잎, 가지, 고사목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훨씬 말라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빨리 번진다는 거죠.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만 벌써 92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습니다. 산불이 잦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서는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속에는 이렇게 바싹 마른 낙엽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올 들어 강릉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7.7mm, 평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건조특보는 벌써 23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적은 비로 건조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모레까지 약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림당국은 강릉과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기간 성묘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도 더욱 높아질 걸로 보여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속초 대관람차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12일 김철수 전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속초시 간부공무원 A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 유력주자로 꼽히는 김철수 전 시장이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속초시장 선거 구도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춘천시 근화동에 33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용궁 예식장 건물의 공사가 재개됩니다. 춘천시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기존 예식장에서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건축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동서고속철도 지하공사에 따른 집안 안정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93년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30년 넘게 도심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의 용궁예식장 공사 재개 관련 브리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용궁예식장은 1992년 착공 이후 1999년 말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무려
33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는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건물, 무단 출입과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공간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도시 관리의 한계, 그리고 시민 불편이 누적된 상징적인 과제였습니다. 춘천시는 이 문제를 민간 영역의 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도시 안전과 시민의 일상은 행정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어 건축물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약 1년간 건축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순 행정에 그치지 않고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소 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최종 처리되면서 오랜 시간 멈춰있던 건축물 정비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만큼 우려되었던 안정성에 대해 건축주는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아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은 소양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린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서고속철 지하 공사 이후 집안 안정화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번 용궁 예식장 공사 재개는 지난해 삼천동 두산 연수원 사례에 이어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방치 건축물을 해결한 또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는 행정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간 영역과도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때 도시의 오랜 수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2일 오전 10시 20분쯤 양양군 현북면 장리의 한 농막에서 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가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38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농막 한 동과 비닐하우스 한 동이 전소됐고 임야 2,5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수석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시민의 삶을 살피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시민의 정치인이 되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생태연금 사업, 춘천 국립도서관 유치, 통합돌봄 시스템 등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3년 동안 횡성군청 공무원으로 일해왔던 임광식 전 횡성군 경제국장이 12일 횡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광식 출마 예정자는 더 안심하고 더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브랜드 경제 횡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군수 출마를 하루아침에 결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33년 동안 현장 행정에서 결정의 무게를 배우고 실행의 책임을 감당해내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무거운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신다면 횡성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임광식 출마 예정자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횡성 군수 후보에 도전장을 낼 예정입니다. 박정하 국회의원과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원주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을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하 국회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원주 지역 전통시장들의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전통시장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원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도 우리 원주 발전,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우리 그 대한민국, 그다음에 아니면 뭐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이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연계돼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상인회 분들도 좀 만나 뵙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좀 아이디어도 좀 찾아보고자 방문을 했고요.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만두거리 조형물 건립과 함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원주 지역 전통시장 홍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영동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12일 강릉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뢰와 소통으로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익순 시의장은 이어 체류형 관광, 강릉공항 유치 등 교통, 물류정책 등 5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동기 전 유네스코 대사도 이날 강릉시 교동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37년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식견과 인맥을 고향 강릉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동기 전 대사는 이를 위해 강릉 소재 산업 조성과 외국 투자 유치, 국제 명품 도시로의 혁신 등 3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박용식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은 12일 양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너진 군정을 바로 세우고 멈춰선 양양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양양군수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용식 전 처장은 투명 행정을 위한 구조개혁과 수기 민주주의 제도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과 강원지방변호사회가 경찰 수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법경찰평가 시스템 도입과 변호인 참여 보장, 수사민원센터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계기로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 구축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부터 5일간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 환자와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1차 상담을 통해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으로 안내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27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사업에 선정돼 시멘트 산업과 연계한 상생 일터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주력 산업 내 임금, 복지, 근로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국비 6억 원 등을 투입해 시멘트 산업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과 장기 재직자 근속 인센티브, 휴가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영화관과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방화시설 불시 단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10일 도 전역에서 일제일 실시됐으며 최근 화재가 발생한 시설 등도 포함됐습니다. 단속에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나 훼손 여부, 계단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춘천 구규림 관리소는 산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구규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구규 임산물인 고로쇠 수액을 무상 양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규 임산물 무상 양여는 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상 산림 보호 활동을 수행한 지역 주민에게 구규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소는 양여 기간 동안 구규림 내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의 불법 채취를 막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지도와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분야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양구군은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또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휴 기간 관내 응급실을 상시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했습니다. 속초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속초 역세권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강원도 내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에서 속초까지 총 연장은 93.7km로 현재 8개 구간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8년 말 개통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불과 99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속초를 지나 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공사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전체 길이는 111.7km로 역시 2028년 말 개통이 목표입니다. 두 개 철도가 만나는 속초역이 동서와 남북을 잇는 철도망의 거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속초시는 이를 기회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과 5,100억 원을 들여 속초 역세권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속초역 일대 72만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 환승센터와 마이스타운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속초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속초시는 이 가운데 약 4만 4천 제곱미터, 13,200평을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해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속초 역세권에 중앙에서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철도가 지나고 마이스 복합타운을 중심으로 업무와 주거, 교육과 의료 기능이 집약돼 입지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속초 역세권이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직으로 선정돼 청사 이전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금 감면과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정주여건 부분까지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지 매입과 건물 건축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프라 구축까지 정주여건 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치 대상은 관광과 해양, 안보와 복지 등 6개 분야 14개 기관으로 코레일 관광개발과 해양환경공단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다만 혁신도시가 조성된 원주를 비롯해 강원도청이 위치한 춘천, 영동 지역 중심도시인 강릉까지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공공기관 유치 제한 용역이 완료되면 강원도와 국회에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상 공공기관을 찾아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속초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준비된 입지,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은 약 350곳. 정부는 올해 안에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